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적으로 긴급 체포하고 또 국감 중에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나서려고 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전면 중단까지 검토했다가 전면 중단은 아니고 일단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만 법사위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글쎄요, 오히려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서 더 이런 것 저런 것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자,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네. 민주당 우려, 그러니까 아까 현근택 부원장 말씀을 쭉 들어보면 네. 압수수색을 핑계로 여러 가지 컴퓨터에 있는 다른 내용들이 흘러 들어갈 수도 있다. 네. 이게 검찰에 의해서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그것 네. 때문에 이제 막아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한동훈 장관 검사 시절에 휴대폰 그렇게 풀려고 했는데 못 풀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못 풀었는데 이스라엘로 보냈으면 풀 수도 있었다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만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휴대폰을 풀어서 포렌식을 통해서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다 나왔다고 한다면 단순히 채널A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네. 김건희 여사와 엄청나게 많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검찰에 의해서 입수가 됐을 수 있고 그런 게 또 새나가지 말한 법이었고 맞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엄청난 폭탄이 됐을 것도 같아요. 제가 했던 사건에서요.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는데 완전히 다른 건으로 검찰이 인지를 하고서는 별건 기소를 했다가 무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라고 본인들이 인지하는 순간 손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여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인데 손을 뗀다? 딱딱 가름말 타준다? 그러기 어렵습니다. 이 PC 아니면 지금 이 김용 씨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이 뭐 이 민주연구원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저장 매체가 있는 곳들은 그냥 다 무리해서 가져가는 걸 법원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키워드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키워드를 쳤을 것인가? 검찰이 와서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이 민주당 내 이 경선을 앞두고 돈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당연히 넣을 수밖에 없는 키워드입니다. 이건 법원도 허가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김용 씨가 받고 있는 혐의와만 관련한 자료를 가져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방위적인 걸 본인들은 그 현장에서는 분류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건지 저게 다른 것과 관련된 건지 검찰 손아귀에 그냥 다 들어간다라고 민주당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법원이 발부해 준 영장, 법원이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 수사의 정당성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율이 2019년도에 제가 찾아봤더니 99%예요. 왜냐하면 수사를 하는 과정 중에 법원은 모릅니다. 법원은 기소한 이후를 판단하는 주체예요. 정확하게는. 수사 과정 중에 우리가 이러저러한 걸 수사하고 있다. 누구를 필요하다. 이런 금융계좌 압수수색하고 현장 압수수색하는 거 법원으로서는 제동을 걸 근거가 없습니다. 하겠다는데 뭔가 혐의가 있다는데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도 못하는데 법원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조차 한다. 그거는 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 의도를 걷어내고 지금 이 수사 저는 설명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반발이 이해가 되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과연 이것을 정치 탄압으로 볼 거냐, 정당한 법 집행으로 볼 거냐 이걸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붙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긴급 의총에서 했던 발언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 당사를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탄압입니다. 만약에 대선 자금으로 줬다는 주장이 맞다면 남욱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들끼리 한 대화 녹취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주고받는 이런 거는 2층 즉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자기들 내부 녹취록에 나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진실은
명백합니다.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 합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퇴행을 함께 막아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성철 소장,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정권 유지 이런 차원에서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 민주당이 함께 싸우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걸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과 저런 논리는 이해를 하지만 반면에 서른 의원이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미 예견된 거였다. 그래서 본인이 당대표 나가지 말라고 그랬다. 당대표 안 나가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민주당이 당신을 지켜주겠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그러한 사법적인 리스크가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서 지키니까 민주당이 위험에 처해졌다. 그러면서 한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당대표가요. 민주화 운동하다가 지금 측근이 조사받고 구속당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대선 자금 불법 수수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측근이 지금 구속당한 상황을 자꾸 민주주의 지키자라고 치환을 한다면 국민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리고 치명적인 거는요. 남욱이 분명히 유동규와 남욱이 이제 진술을 했어요. 자, 어느 아파트 어느 주차장에서 몇 시에 내가 돈을 전달해 줬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검찰은 그 진술 받으면 뭘 하겠냐고요. 거기 아파트 주차장 가서 CCTV 압수수색 해가지고 포렌식으로 작년에 1월달, 2월달에 돈 줬다라는 그 장면을 확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장면 나오면 뭐라고 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민주당 전체, 진보진영 전체를 통해서 방어를 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인식을 긴급의총 발언을 통해서 들었는데 또 나와서 기자들에게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김용의 결백을 믿는다. 그렇게 들었어요.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일단 김용이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나와는 무관하다라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거든요. 장현미 변호사. 그러니까 김용의 결백을 믿는다는 것은 돈을 안 받았다. 검찰 수사 자체를 지금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 워딩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 분신 같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도 언급을 하고 저는 이런 식의 돈을 만약에 그게 정말 실체가 있는 거라면 이재명 그리고 대표가 인지를 했다면 알고 있다면 이런 워딩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또 선을 그어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어떤 의도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백을 믿는다라는 건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선 정확하게는 사실관계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본인이 항변을 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 나는 그 말을 지켜봐왔던 20년 지기로서 그 말이 진실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확한 팩트는 내가 알 길이 없다라는 어떤 뉘앙스 내지는 전제가 깔린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그 말이 떠올랐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어느 한 대사의 명구가 떠올랐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물에 빠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헤엄을 쳐야죠. 그런 차원에서 나온 말인데 저는 김용을 믿는다라는 말이 저는 사실 법률가로서 혹은 정치가로서 저는 상당히 저는 말하자면 그 인간미 넘치는 워딩일 수는 있지만 전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 윤리와 도덕을 믿는다는 건 그거는 감성의 영역이지 이론과 사실의 영역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적 워딩은 어쩌면은 닥쳐올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말하자면 지지자들에게 감성적 호소를 통해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저도 이제 경선 때부터 쭉 있었잖아요. 근데 경선할 때 뭐 언론들은 굉장히 이게 뭐 팽팽한 구도다 봤는데 사실은 다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1차에 끝난다.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이 뭐 이재명 뭐 이거 꼭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 저도 경선 캠프에 있으면 굉장히 사무실이 좁았고 그다음에 조직들이요. 각자 다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보니까 플랜카드도 하나 들고 하는데 이재명 캠프는 각자 자기들이 그냥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플랜카드 다 각자 아는 사람이 들어오고 서로를 다 몰라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당시 조직을 책임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조직을 저렇게 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캠프 내에도 대부분 밥을 전혀 안 사줬습니다. 밥 사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가끔 와서 뭐 어떻게 해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뭐 대선한다 그러면 뭔가 이제 뭐 돈을 모아야 되고 왜냐하면 후원금을 또 받아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선 자금에 필요해서 대선 자금으로 썼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선거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안 맞는 구조예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께서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다. 진실은 명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정권이 바뀌면은요. 진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당선되고 나서 특검이랑 검찰 조사에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조사를 보면 특검이나 검찰 조사를 보면 아유 다스는 이명박 거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2017년도에 다시 수사하니까 가장 측근이었던 김백준 씨가 불었단 말이에요.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돼가지고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라고 돼서 이명박 대통령 감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측근들이 일을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면 진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유동규 본부장, 남욱 얘기도 이재명 당대표가 했잖아요. 작년 때는 나 CR도 안 먹힌다고 했지만 그때는 문재인 정권이었고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자신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재산 예.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냐. 사실관계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바뀌어 왔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신 처지에 따라서 진술이 바뀔 수 있는 그렇죠. 그건 인간의 네. 어떤 인지상정이니까 이해하는데 네.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을 부분은 검찰입니다. 네.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이 수사하는 것 네.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그 검찰은 바뀌지 않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바라는데. 근데 이제 지금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할 때 과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이 뭔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계속 이재명 대표가 제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이 결국은 검찰의 철저한 중립적인 태도, 권력이나 이런 것에 전혀 굴하지 않고 수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왔던 것과 국민들은 매치되죠. 계속 저울로 이렇게 따져 볼 거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시면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이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문재인 정권 눈치 보고 이재명 여당 후보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을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네. 정권 어느 정권이 되더라도 정말 공명정대한 수사를 해왔다는 그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 주었는가를 불가능할 한번 것 같아요. 돌아볼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공적인 기관들, 국가 기관들이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거 얼마 전에도 또 봤잖아요.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는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러면 뭔가 대책을 찾아야죠.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개혁하겠다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많은 조치들을 취했지만 현재 나오는 모습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얼마 전에도 해양 경찰청에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100% 바꿨잖아요. 북송 문제라든지 아니면 피살 사건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그게 이상론적이지 현실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해서 뭐 인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다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건 다 알잖아요. 지금 네. 서해 북송이라든지 네. 공무원 피살이라든지 탈북 북송이라든지 다 어찌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 장관 이런 분들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나 소환하고 있고 지금 이쪽에서는 또 이제 어쨌든 예전에 대장동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잣대가 하필이면 야당 인사들만 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당 예를 들어서 김건희 주가 조작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학력 경력 위주로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안 들리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금 200건도 넘어요. 지금 아마 성남시청은 아마 압수수색 때문에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결론 딱 내려놨어요. 제가 보기에 성남FC도 이거 뇌물이에요. 무조건 뇌물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했다가 안 되니까 여기 하는데 그런 기준이 특정 그러니까 야당 측에만 적용된다는 거죠. 똑같이 적용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평성.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니까 오늘 아침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이어지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런 그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언론 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그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수고하십시오. 예, 장윤미 변호사. 네. 대통령의 인식은 그게 야당 탄압이다라고 주장하면 지금 야당이 어떻게 했는가 봐라 그런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언론사 아마 압수수색을 채널A 예. 압수수색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도 압수수색 단행하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아주 전면에 나와가지고 이거 언론 탄압이라고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거라고 굉장히 세게 항의했었거든요. 이뤄지지 못했고 마치 영장만 발부되면 검찰이 수사만 하면 다 그것을 그냥 무사 통과시켜주는 게 정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죠. 아, 수사에 대해서 나 언론 보고 알았는데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이 진짜 한가하게 들립니다. 이런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여야 협치가 없으면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야당이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나 바빠서 못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한가함, 저는 국민들께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이거는 제대로 된 상황 인식도 아니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협치가 필요하고 본인이 꿈꾸는 국정 운영 하려면 민주당과 손 잡아야죠. 저는 최소한 이 정권의 바로미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르신 말씀이에요. 다 뭐 우리 편, 내 가족, 뭐 대통령 가족도 뭐 공정하고 정당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은 뭐 망고의 진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서 정말 한 가지만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유동규 씨가 만약에 이제 오늘이나 며칠 안으로 저 진짜 정말 협박받았고요. 저 진짜 폴리바게닝 당했고요. 저 그래서 허위 진술했어요. 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이 얘기하는 정치 보복, 조작 수사, 탄압 이거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동규 씨가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가 이 사건과 이재명과 민주당을 보호하는 데 가장 큰 바람막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지금 야당 탄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검찰이 얼마나 정당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게 수사를 하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그 수사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수사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검찰의 수사가 좀 정당성을 인정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야 관계는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는데 협치 물 건너간 지 오래됐지요. 그런데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하고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도대체 종북 주사파 누구를 향한 거냐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논평을 냈는데 설마 대통령이 말씀하신 종북 주사파가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주사파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야당 겨냥한 것이냐는 어떤 좀 반발도 나오는데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거니까 저는 어느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또 국가를 보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또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최수영 매스 네. 컨설턴트 민주당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일종의 NCND 본인이 전략인데. 잘할 거다. 예, NCND 전략인데. 민주당일 수도 있다는 예,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뭐 그건 제가 보기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뭐 다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죠. 열어놓고 민주당도 다 민주당이 아니고 일부 민주당일 수도 있다. 근데 뭐 이제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협치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협치는 당연히 야당 상대랑 하는 거죠. 그럼 야당에 민주당 말고 또 지금 어떤 당이 뭐 정의당은 협치를 아닐 해야 거예요. 될 정의당도 대상이긴 하지만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의당은 아닐 거라고 보고. 근데 대통령이 민주당과 협치 안 하겠다는 선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발언이 사실은 이제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이 여의도의 빙하기가 접어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그 지구의 빙하기가 현존하는 식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대통령의 저 말씀은 2020년의 여의도 정치에 가장 균열을 내는 그런 어떤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이번 국회에서 법안 정책 예산 정말 어렵다고 보는데 그럼 이 발언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체성은 얻을 수 있겠으나 국정 동력은 제가 보기에 과연 이거 얻어갈 수 있는 발언인지 조금 대통령 말씀이 저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성철 소장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거는 지금 대통령실의 대변인실에서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당협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예. 야, 이 발언이 어떻게 나온 거냐 그랬더니 이원복 남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아니 지금 뭐 종북 주사파들 이거 다 척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질문에 나와서 대통령이 여야 간 협치가 필요하고 민주당과도 협치가 다 필요하다. 근데 하지만 대화 타협 조율 다 해야 되지만 종북 주사파랑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앞에 여야 간의 협치 대화 얘기를 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 발언만 알려져 가지고 지금 야당이 상당히 좀 반발하는 것 같은데 좀 대통령실에서 풀 워딩을 좀 언론에 릴리스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대통령께서 저렇게 오해받을 만한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적절했다. 만약에 지금 장성철 소장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도스태핑해서 그렇게 바로잡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생각도 저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시는 참모들이 좀 제대로 보좌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강하게 듭니다. 이제 참모 탓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보기엔 인식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뭐 김일성주의자, 뭐 기쁨주의 얘기했을 때에도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선을 긋지 않았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처럼 여야 간에 협치해야 된다 그러는데 종북주사파 협치 못한다. 그러면 지금 야당과 협치 못한다. 때려잡아야 된다. 한마디로 그 얘기거든요. 기본적인 인식이. 그러니까 민노총도 때려잡아야 되고 민주당도 때려잡아야 될 세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금 수사 감사 같은 것들도 이 사람들은 뭐 종북주사파고 내가 다 척결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싶어요. 대통령이 종북주사파하고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종북주사파 누구를 말한 건가요? 민주당인가요? 그 사람이 알 거다. 장혜매 변호사, 네. 협치를 안 하면 정치가 지금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만 해도 뭐 당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만 해도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뭐 이건 민주당이 찬성할 줄리는 뭐 만무하긴 하지만 그런 여야 간의 이론이 없는 것조차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속도 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협치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야당이에요. 가장 큰 야당이 협치의 대상입니다. 거기를 폐기된 개념인 종북 주사파를 끌고 와서 더 씌우고 색깔론 왜요? 이게 무슨 국면입니까? 예전 80년대로 지나간 거라고 생각하고 왜 대통령의 머릿속에 종북 주사파가 자리 잡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운동권 내에서 민주진영 내에서 떠받들려지는 이념이 아니잖아요. 이미 역사성을 다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공격의 수단으로 쓰는 겁니까? 이런 인식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이 정국 어떻게 평가할지 또 내일 여론조사가 나오지요.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황이 급박해서 제대로 댓글도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이보추님, 검찰은 늘 정권 초에는 지난 정권 수사하고 정권 말에는 현 정권 수사해왔잖아요. 이클립스님,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두 분께는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렌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시사 1번지 1주년을 맞아서 오행시 공모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
내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웃어보세요.